자, 이번 문제는 KCIC 61936의 접지 시스템 설계 절차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이고, 접지 설계에 대한 기준은, 특고학 계통의 접지 설계에 대한 기준은 IEEE 80과 KCIC 61936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변전소라든가 발전소 접지 설계를 하고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맡기 전에 이 접지 시스템이 이러한 규격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접촉전압이라든가 보폭전압이 허용 가능 범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전성을 제출해야지만 안전공사로부터 합격 필증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을 해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61936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대한 세부 설명이 없어서 조금 모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실무적으로 IEEE 80에 준해서 설계하는 사례가 많다라는 거고, 이 두 가지 기준은 자세한 항목들을 다 살펴보면 매우 유사한 설계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절차를 우선 살펴보면 자료 수습이라든가 최초 설계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61936에서는 이것이 글로벌 시스템인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글로벌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설계가 완료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글로벌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특고합 계통과 저합 계통,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일종의 배전선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고합 계통과 저합의 수용가의 접지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TN 계통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고합 계통과 변전소에 있는 접지 계통과 저합 계통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글로벌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글로벌 시스템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만족한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특성의 결정이라든가 대지로에 흐르는 전류, 대지 저항의 결정인데, 결국은 이 세 가지는 접지 전위 상승 EPR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IEEE 80에서는 이것을 GPR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징인데, 두 개가 결국 같은 용어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징이라는 것은 IEEE 80에서는 IG 곱하기 RG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접지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것에 대한 접지 저항이 RG면 이 접지 저항에 의해서 이것의 전위가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 GPR 또는 EPR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려면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결국은 대지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값이 되는 거고, 접지 저항을 결정을 하려면 결국은 토양의 특성이라는 것이 대지 저항률이 되는 것이죠. 이 대지 저항률이 결정이 되면 대지 저항이 결정이 되고, 이 두 가지 곱으로 접지 전위 상승이 된다라는 거고,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러한 세부 항목들이 없었죠.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세부 사항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용 접촉 전압을 결정을 하고, 그 값이 EPR을 계산한 값이 허용 접촉 전압보다 작게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설계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EEE 80에서도 우선 GPR을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보고, 이것이 실제로 허용 접촉 전압보다 작다라고 하면, 허용 접촉 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접촉 전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체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인체 저항이 되는 것이고, 인체의 저항을 IEEE 80에서는 표준 인체 저항을 1000ohm이라고 받고, 양다리가 이렇게 있는 이 표면 토양에 대한 대지 저항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사율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 요것은 달지엘의 수식에서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전 전류가 흐르는 감전 전류의 크기와 지속 시간을 가지고 인체 체중에 따라서 그 개수가 0.116이라든가 뭐 이런 값으로 정해졌었는데, 그 값에 따라서 요 전류 값을 요것으로 치환한 거죠. 여기를 이렇게 나누면 루트 t분의 0.116이 되니까 요것이 결국은 전류가 되는 거고, 요것이 결국은 저항이 되어서 접촉 전압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61936도 마찬가지로 허용 접촉 전압을 결정을 하고 계산한 EPR과 비교를 해서 EPR이 작게 되면 당연히 설계를 만족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만족을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IEEE 80에서도 실제 이렇게 메쉬망이 있으면 실제 이것에 대한 접촉 전압은 그냥 이렇게 접지 전극 하나로 했을 때 계산했을 때 IG, RG로 간단히 계산되는 값보다는 작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메쉬가 다 등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이 분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메쉬가 더 촘촘하게 되면 접촉 전압 같은 것들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 메쉬망에 대한 실제 접촉 전압을 결정을 하고 전도 전위를 결정을 해라 라는 것인데, 이 전도 전위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 전압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특고압 계통이고 여기가 지금 저압 계통이 되는 것이고, 이 특고압 계통이 변전소의 접지와 물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변압기 중성점이 되는 것인데, 이 변압기 중성점과 이 특고압 계통의 접지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분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60364 파트에서 우리가 고압계통의 스트레스 전압, 저압계통의 스트레스 전압, 접촉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변전소를 설계를 할 때 통합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뭐 특고압 계통의 접지, 그 다음에 변압기 중성점에 대한 접지, 저압 계통에 대한 접지, 그 다음에 필해에 대한 접지, 또 통신에 대한 접지, 이런 것들을 다 개별로 접지를 설계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가 특고압 계통의 접지를 중성점과 분리시킬 거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전압이라든가 이런 접촉 전압이 틀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스트레스 전압을 계산을 하라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61936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스트레스 전압이라든가 접촉 전압, 실제로 접촉 전압을 계산을 해보니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설계가 완료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설계 개선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플로우고, 세부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은 허용 접촉 전압의 결정인데, 이 허용 접촉 전압의 결정은 IEEE 80에서는 이 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저항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61936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인체에 대한 통과 전류에다가 요것이 저항인데 이 저항을 조금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으로 인체에 대한 표준 저항은 아주 대략적인 표준값으로 1000옴을 보고 있는데, 이 1000옴은 인체에 대한 상태, 즉 뭐 물기가 많이 젖은 상태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인가되는 접촉 전압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도체 같은 경우에도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듯이 인체에 가해지는 접촉 전압에 따라서도 또 인체의 저항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감안한 것이 이 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접촉 전압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요것은 이 값은 우리가 60479에 있는 그 전류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A 영역, B 영역, AC-1, AC-2, AC-3, AC-4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리적 영향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인체 전류에 따라서 어떻게
인체가 반응하는지를 구분을 했었고, 이 중에 요것을 C2에 대한 영역을 기준으로 한 값이 여기에서 이 값이 되는 것입니다. C2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 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대한 저항을 세분화시킨 것이고, 심장 전류 계수 같은 경우에는 HF 같은 경우에는 심장 전류 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인체의 감전 전류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흐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심장 위치를 가장 근접하게 감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사망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발에서 오른발로 전류 경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가장 낮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것이 가장 낮은 값이 되면 결국은 허용 접촉 전압 값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접촉 전압의 값이 높아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슴에서 왼손으로라고 하면 심장을, 가슴에서 왼손이니까 심장을 바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 접촉 전압의 값은 그만큼 낮아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61936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외워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있는 개수들은 인체의 상태에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개수이다 라고만 설명을 해줘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인체 임피던스가 되는 것입니다. 인체 임피던스가 되는 것이고, 대략적인 것으로 제가 1000옴 정도를 본다라고 했는데, 이 1000옴이라는 것은 접촉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V 기준으로라고 하면 400V라고 하면 대부분의 50%의 인구가 950옴 정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주 극히는 이렇게 700옴 정도로 낮은 경우도 있고, 또 95%의 인구에서 이 정도 저항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60479에서 얘기하는 인체에 대한 저항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체 계수가 되겠습니다. 인체 계수라는 것은 결국은 인체를 저항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렇게 발에 대한 저항, 팔에 대한 저항, 뭐 두부에 대한 저항, 이렇게 저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류 경로가 양손에서 양발로 가느냐, 양손에서 몸통으로 가느냐, 또는 손에서 한 손 또는 손에서 손 또는 한 손에서 한 발로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인체 계수가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 경로가, 감전에 대한 전류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인체 계수가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심장으로 가까이 지나가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체의 각 부위가 저항이 틀리기 때문에 전류 경로에 따라서, 감전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틀려지느냐를 세분화시킨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한 것을 살펴봤고, 그 다음엔 EPR에 대한 제한값이 되는 것인데, 이 EPR에 대한 제한값은 접촉 전압과 스트레스 전압으로 나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인체 감정과 관련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하계통에서 나타나는 접촉 전압.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이 외암을 닿게 되면 감전이 될 수 있는 이 접촉 전압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트레스 전압이라는 것은 이 기기가 가지고 있는 외암과 각 상도체 간의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의 감정과 관련된 접촉 전압은 얼마이어야 되고, 스트레스 전압은 얼마 이하여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LV 계통이 TT 계통일 경우에는 접촉 전압이 지금 TT 계통일 경우에는 저압 계통과 특고압 계통을 이렇게 별도로 접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지락 전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락 전류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접촉 전압이 나타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TT 계통에서는
TT계통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TN계통에서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TN계통이 되는 것이죠. TT계통은 조합계통을 별도로 접지하는 것이 TT계통이고, TN계통은 특구합계통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지락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EPR 또는 GPR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접촉전압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값이 앞에서 얘기한 우리가 인체의 61936에서는 이 부분을 이 그래프를 접촉전압의 한계로 표시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접촉전압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인체의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접촉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전류에 대한 경로가 뭐 왼손에서 왼팔로 가는지 왼손에서 오른팔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표준값으로 했을 때는 허용 접촉 전압의 한계는 이 정도 된다라고 61936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안전전압이 되는데, 이것을 대략 IC에서는 한 50V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V 이하가 됐을 때는 아무리 지속시간이 길어져도 이것은 영구적인 안전전압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접촉전압이 500V가 된다라고 하면 400V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200ms 안에는 차단을 해야지만 감전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허용 접촉 전압의 한계를 이렇게 61936에서 정의하고 있고, 이 값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 F의 값은 1을 적용을 하고 표토증의 대지 저항률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IEEE 80에서도 이 값이 정해지는 것이 표토층의 저항,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전소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표토층에 자갈을 깔게 되면 이 표토층의 저항이 매우 올라가게 되고, 이 표토층에 대한 저항이 올라가게 되면 접촉 전압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61936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펜 또는 저압의 중성도체가 HV 계통에 접속이 되면 F 값은 1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펜 도체라는 것은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계통이 정확하게 저압의 중성도체가 이렇게 HV 계통에 연결된 계통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UTP 값은 61936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허용 접촉 전압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전압, IT 계통에 있어서는 보호도체가 있는 경우와 보호도체가 없는 경우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호도체가 있는 경우는 우선 IT 계통이라는 것은 이 변압기 중성점, 계통에 대한 계통의 접지가 매우 높은 임피던스로 접지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비접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가 높은 임피던스에 의해서 삽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호도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도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은 TN 계통을 따르라 라는 것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가 높은 저항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저항값만 높을 뿐이지 결국은 TN 계통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TN 계통을 따르라는 것이고, 이 보호도체가 없게 되면 결국은 여기는 아주 높은 임피던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촉 전압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이렇게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하고 있고, 스트레스 전압 같은 경우에는 고장 지속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 크기를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TN 계통 같은 경우에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락시
지락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고, 이 계통에 대한 상전압과 외함에 대한 스트레스 전압은 인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계통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가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면 요만큼의 전위 상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외함과 상도체 간에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PR만큼이 가해지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기준이 이것 이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61936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적재 시스템의 설계 절차이고, 큰 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세부적인 개수에 대한 적용이 조금 틀리고, 큰 틀에서는 IEEE 80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